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3장 빅뱅 우주론과 초기 원소의 생성, 스펙트럼과 원소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의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펙트럼과 원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첫 번째, 스펙트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천체의 구성 원소, 또 은하라든지 별들의 구성 원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면 연속, 방출, 흡수는 각각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분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란보 빛이 연속적으로 띠 색깔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연속적인 띠를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은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인지해야 되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400에서 70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일반적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별, 백열 전구 또는 형광등이라고 하는 그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을 스펙트럼을 쭉 통과시켜 보면 아주 예쁜 빨주노초 파란보의 연속적인 띠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선생님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로 이어서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그림을 통해서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뜨거운 고온의 별에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파장들이 쫙 다 방출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방출하는 것 중에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저온의 기체는 빛을 받아가지고 또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저온의 기체가 어떠한 원소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소와 같은 경우는 나는 656 나노미터의 파장을 좋아해. 그러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수소를 통과하더라도 다른 파장들은 다 지구의 관측자에게 가지만 656 나노미터라고 하는 그 파장은 수소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파장을 흡수해 버리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관측을 해보면 저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400에서 700은 다 나오는데 656은 왜 빛이 없지? 왜 검게 나타나지? 하는 그 스펙트럼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은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검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무엇이냐면 고온의 별이 있고요. 그 주변에 어떤 저밀도, 저온의 기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별에서 오는 빛을 흡수해가지고 온도가 점점점 이 기체 덩어리들이 가열이 된 거예요. 가열이 되면 그 온도에 맞는 빛을 또 방출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또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산소 가스라든지 네온 가스라든지 수소 가스들을 채워두고요. 기체 방전관이라고 하죠. 순간적인 엄청난 전압을 걸어줬을 때 나타나는 그 스펙트럼을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산소가 방출하는 빛과 수소가 방출하는 그 빛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기체마다 기체 방전관을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면
다른 색깔들이 나옵니다. 다른 색깔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각 기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이 각각 제각기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을 정리하면 고온의 별 주변에서 있는 어떤 기체 덩어리가 흡수를 하고 가열이 되는 겁니다. 가열이 되면 그 기체가 좋아하는 그 온도에 맞는 또 파장을 방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 기체의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펙트럼이 이것이 연속인가, 이것이 흡수인가, 이것이 방출인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스펙트럼을 딱 보고요. 아, 이것은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예쁜 연속적인 띠를 가지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이 연속 스펙트럼의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급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온, 고밀도의 그런 광원이어야 돼요.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저온이면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고온과 고밀도의 광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백열등 또는 형광등 또는 아주 고온의 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이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무엇이냐? 자, 고온의 기체 덩어리가 있어요. 이건 실험실에서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고온의 기체 덩어리가 예를 들어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등등 어떤 특정한 기체가 특정한 파장만을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고온의 기체가 포함된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들의 위치를 보고 아, 얘는 수소네, 선들의 위치를 보고 얘는 헬륨이네,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바로 이러한 광원들이 있는데 이 광원에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저기에 별이 있어요. 별에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파장이 다 들어오고 있지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그 저온의 기체가 좋아하는 파장이 흡수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저온의 기체는 별이 가지고 있는 자체 대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별과 관측자 가운데 저온의 기체에 의해서도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 대기에 의해서도 흡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루트,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흡수가 돼버리면서 이렇게 검은 선들이 형성이 되는 이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의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선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흡수선,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칠판을 활용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영상 끝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들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과 은하들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원소들의 양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원소가 필요로 하는 이 빛의 파장은 다 달라요. 즉,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있고요. 좋아하는 그 파장을 수소가 또 방출을 합니다. 헬륨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고요. 그 헬륨이 좋아하는 파장을 또 똑같이 방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각 원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가 제각기 원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는 방출선의 위치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소로 되어 있는 기체에 열을 줘가지고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여기에 방출선이 맺히는데 헬륨 같은 것들로 쭉 열을 줘가지고 스펙트럼을 관측해보면 선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소 기체는 한 개의 파장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햄버거 좋아하죠. 피자 좋아하죠. 또 선생님은 순댓국도 좋아하죠. 이렇게 다양한 파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각각의 원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측해 보면 이 별은 이 원소가 있겠구나. 이 별은 이 원소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수소는 방출선과 흡수선이 같습니다. 즉,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으면 그 파장만큼을 똑같이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가 하나의 동일한 원소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떻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궁금하죠? 자,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검은 선들이 있죠. 여기는 아주 얇죠. 여기는 아주 굵죠. 그래서 이 흡수선들의 굵은 정도를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질량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대 1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떠한 별들도 어떠한 은하들도 결국은 평균적으로 내보면 약 3대 1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헬륨의 흡수 스펙트럼과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어때요?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헬륨 이렇게 나와 있죠. 나트륨이 이래요. 칼슘은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마다 흡수선의 위치 또는 방출선의 위치들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내가 하나 어떤 별을 관측하고 있어. 근데 이 별이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아하, 여기 있는 흡수선은 수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의 위치를 보고 수소를 포함하고 있겠고요. 이 별은 그리고 헬륨 역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카본, 탄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 흡수선이 없는데 그럼 얘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질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산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이 스펙트럼, 흡수선의 원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의 형성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원자와 전자 껍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방출선이 왜 형성이 되는구나, 흡수선이 왜 형성이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는 선생님이 수소를 그렸고요. 여기는 헬륨을 그렸습니다. 자, 수소는 원자핵이 그렇죠. 양성자 하나고요.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가 한 개가 있고요. 물론 여기 전자 하나를 더 그려야 되지만 선생님이 하나만 그려놨어요. 일단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N은 1, N은 2는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나중에 원자의 구조를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전자들은 아무렇게나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라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계단을 한 칸 오르고 두 칸 오르듯이 1.5칸의 계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N은 1, 한 칸, 얘는 N은 2, 두 칸. 즉 얘가 여기서 여기 위치로 할 수 있지 어중간한 중간 위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N은 1, N은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자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들은 수없이 많은 전자 껍질들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들은 보통 평범한 상황에는 높은 위치로 가 있지 않고 원자 핵에 아주 가까이 붙들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안정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항상 N은 1,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보통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가 이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에너지를 받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빛, 옆에 있는 별들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는데 지금 N은 1에서 전자들이 여기 위치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제 이런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E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N은 2로 가기 위해서는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져야, 점프해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E1보다 E2의 에너지 중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전자들일수록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전자가 위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파장의 빛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긴 파장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아주 짧은 파장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어느 정도에 가지는 파장, 즉 400에서 70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파장들이 지금 쭉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빛들은 다 필요 없어요. 이 빛들 중에서 파장에 따라서 빛 에너지 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E1에서 E2로 점프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만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관측하고 있다라고 하면 붉은색 빛은 도달을 합니다. 붉은색 빛은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을 여기다 그려보면 붉은색 빛은 들어와. 그리고 푸른색 빛들도 들어온다. 그런데 노란색 빛은 딱 전자들이 위로 들뜬다는 표현을 합니다. 전자들이 위로 들뜨는 에너지를 딱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점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란색 빛은 없는데 비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수소 이야기고요. 헬륨은 또 달라요. 헬륨은 무엇이 다르냐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자 껍질들이 다 원자들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전자가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긴 파장 나 필요 없어. 중간 정도 파장도 필요 없어. 나는 아주 짧은 파장만이 필요해. 이 짧은 파장을 흡수해야 내가 점프할 수 있어. 다른 위치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헬륨의 흡수 스펙트럼은 나 붉은색 괜찮은데 노란색도 나오는데 그런데 어디가 없다? 요 부분이 비어져 가지고 흡수되어 가지고 관측자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흡수선의 위치가 어때요? 흡수선의 위치가
각각의 원자들마다, 원소들마다 다르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떠있는 전자들은 언젠가는 또 가라앉겠죠. 그 가라앉으면서 나 에너지 넘쳤는데 다시 줄어들어야 돼. 나 여기 가고 싶어.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흡수했던 이 파장대로 방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이 이 수소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의 위치는 바로 여기랑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륨 역시도 방출 스펙트럼을 관측해보면 바로 여기에 찍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각각 다른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가지지만 그 선 스펙트럼에 같은 수소면, 동일한 수소면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흡수선의 원리 이해되셨나요? 와우.